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애널리틱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영상 하면서 애널리틱스 화면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화면을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세팅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세팅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건 줄 아는데 오늘 영상 보시면 모두가 할 줄 아시는 거고, 특히 애널리틱스가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 전문가들이 원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주 간결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건데, 우리처럼 일반인들 있죠. 상품을 팔거나 정말 큰 기업을 광고하고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우리 그냥 개인 티스토리 블로그잖아요. 그 블로그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정보가 너무 넘쳐서, 물론 여기는 인터넷처럼 쓸모없는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보가 넘쳐서 접근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 그동안 블로그를 얼마나 해오셨는지 자신의 구력에 따라, 블로그 근육에 따라서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할 겁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스마트폰도 예전에 피처폰이랑은 다르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기계가 되잖아요. 우리 맥북도 마찬가지죠. 맥북 진짜 좋아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맥북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넷플릭스 머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카톡 머신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그 핸드폰으로 전화 오면 맥북으로 전화 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그게 좋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저번에 이거 한 손으로 열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 저처럼 맥북으로 하루에 돈 많이 벌어들이는 용도로,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는 사람도 있듯이 애널리틱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숙지를 하시면 이제 아주 무궁무진하게 수익이 올라갈 일만 남은 겁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애널리틱스 들어오셔가지고 행동 들어가셔서요, 게시자 들어가시고 게시자 페이지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가 뜹니다. 일반적으로 이대로 놓고 쓰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간결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애널리틱스에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보세요. 근데 페이지 정보 중요하죠. 게시자 노출수 뭐 중요합니다. 노출 범위는 뭔지 모르겠죠.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수익 창출 필요 없는 거고, 필요 없고, 이것도 뭐 필요 없고요. 클릭수는 중요하죠. CTR도 중요하고, 게시자 수익도 중요하고, 천회당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꾸 필요 없는 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세팅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보셔도 되는데 여기 말고 한번 세팅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IP 추적하는 거에서 잠깐 건드려 봤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잘 모르시면 IP 추적 가서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할 애널리틱스는 GA4가 아니고 UA입니다.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버전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안 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애드센스 계정이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애널리틱스 연결하신 다음에 관리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보면 애드센스 연결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연결을 맞춰 주셔야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연결해 주시고 나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맞춤 설정을 제일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제일 쉬워요. 제일 보기도 좋고 제일 쉽고, 앞으로 새로운 블로그 인생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맞춤 보고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새 맞춤 보고서를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또 이렇게 보기 싫은 화면이 나오죠. 도대체 이거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화면이 항상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애널리틱스는, 이거는 애드센스를 위한 블로그는 아닙니다. 이건 뭐 믿는 건 자유신데요. 제가 티스토리로 애드센스 수익만 내진 않아요. 한 회사에 브랜딩을 하긴 하는데요. 자기네 회사 브랜딩 하는데 애드센스 광고 달리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광고 안 다는데, 광고주는 잘 모르시는데 광고가 한 군데 달려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수익이 나긴 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애드센스 전용 블로그는 제가 여기서 하다가 또 지난번처럼 실수할까봐 가능하면 애드센스가 주력이 아닌 티스토리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겁먹지 마시고 플랫표를 눌러주세요. 플랫표 눌러주시면 좀 간단해집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측정 값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측정 기준 추가 누르셔서 여기서 페이지 눌러주세요.
페이지 눌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잖아요. 어디서 어떤 내 포스팅에서 수익이 발생했는지 그 특정 포스팅을 알고 싶은 겁니다. 애드센스의 URL 채널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건 단순한 거고, 그리고 그냥 애널리틱스 들어오지 않고 가끔 순간적으로 보기 위한 거고요. 그거 나중에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하는 거고, 한번 분석할 때는 여기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가 꼭 필요하고요. 여기 이 정도만 하십시오. 데이터는 가능하면 간단하면 좋으니까. 두 번째, 특정 항목 추가 누르셔서 이제 애드센스 수익이죠. 수익 체크하시고, 그리고 페이지 뷰수 있죠. 이거 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뷰수도 보시면 여기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드센스 클릭률,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고,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다 넣지 마세요. 애드센스 볼까요? 클릭한 애드센스 광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원하시는 거를 이름을 정하시면 돼요. 데이터 1,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하십시오.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제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사이트도 안 보여드릴 거고, 제가 이거는 애드센스 전용 블로그가 아니니까 이 수치를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추리하지 마십시오. 추리하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 안 되십니다. 이제 행표시를 100으로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가장 많이 벌어다 주는 글이 무엇인가 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수익 눌러서 내림차순으로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이 페이지, 이 페이지가 수익이 제일 높잖아요. 이 기간 동안. 근데 여기 요거 눌러보시면 이게 어떤 포스팅인지 바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미리 보기로 뜹니다. 좀 껐죠.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근데 보세요. 페이지 뷰수가 많아서 페이지 수익이 많은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클릭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높은 건 맞죠. 근데 두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여기는 12.62달러고 두 번째 거는 3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4분의 1에 불과한데, 문제는 24번밖에 페이지 뷰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3달러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 뷰수로 치면 몇 배입니까? 50배 차이가 나는데 수익은 4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포스팅으로 치면 두 번째 게 수익이 훨씬 좋은, 단가가 훨씬 좋은 효율적인 포스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티스토리 하루에 몇 명 들어오시면 좋으시겠어요? 1000명만 들어오면 좋겠다 생각되실 겁니다. 1000명 들어오면 이 글에선 12달러를 주는데 1000명 잘 안 들어오잖아요. 검색어 찾기도 힘들고 상위 노출하기도 힘들고. 이 두 번째 글과 같은 글을 쓰시면 1000명이 아니라 30명만 들어와도 3달러, 100명만 들어와도 10달러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우리가 CPC를 따로 보지 않아도 이렇게 단순한 수치를 보셔야 됩니다. 114번 클릭해서 12달러 나온 거랑 3번 클릭해서 3달러 나온 거랑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번째 글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두 번째 글을 어떻게든 홍보를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블로거는 순수하게 검색을 통해서만 수익을 냈다고 생각해 보시죠. 구글 검색만으로 이런 수익을 냈다면 이제 이것들은 검색에서 상위를 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거나 검색량이 워낙 적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지 뷰에 비해 수익이 높은 것, 클릭에 비해 수익이 높은 것들은 검색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유입을 좀 끌어내시면 수익이 팍 올라갑니다. 팍 올라가요. 그래서 포스팅을 오늘 하나 더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 글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검색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연금형에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골수처럼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써놓은 글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글은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글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계속 돈을 가져다 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회수가 적은데 수익이 좀 나는 글들이 있잖아요. 이런 글들은 다른 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거나 아니면 여기 글을 좀 보강하시면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글을 보강해도 상관없어요. 아까 누가 질문 주셨는데 보강을 하면 물론 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언제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 겁내지 마시고, 대신 100%는 아닌데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수정 자체만으로 적품주를 주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단가가 높은 글들을 새로 쓰시는 것보다 수정을 해서 좀 보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보면 제 거는 이게 최근 글이고 이게 옛날 글이거든요. 이 글이 예전에 제 이사양 잡지 채널을 모르고 쓰셨을 때는 구글 SEO
비디오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쓰셨던 거를 지금 다시 보시면 상단에 노출이 안 된 이유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강해서 다시 쓰시면 위로 올라가실 수도 있고, 그 글을 쓸 때 이후에 새롭게 나온 키워드들도 있을 거예요.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그런 키워드들을 더 상세하게 넣어 주시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홍보할지가 중요하잖아요. 요거는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이 24명을 100명, 200명, 300명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은 이미 시간이 다 돼서 안 되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세요. 그래서 페이지 수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하면 보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조회수가 많아도 수익이 여기 보시면 0.1이죠. 0.1, 0.1, 여기 0.02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는 피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현재 블로그 상태, 내가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을 넣으시느냐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활용은 다시 다룰 거고요. 여기 이렇게 해놓으시고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수정 누르셔서 여기서 또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